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구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슈 먼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간밤에 소식이 한 가지 들려왔죠. 오픈 AI와 일본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라클이 합작 회사 스타게이트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 들려오면서 간밤 오라클이 6% 넘는 상승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일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에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AI와 반도체 쪽에서는 투자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네, 결과 말만 좀 바꾼 채요. 투자는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인데 지금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과 트럼프 현 대통령의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경우 AI나 반도체에 있어서 규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X 발사와 관련돼서도 규제가 너무 많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시피 규제 연속적이었던 모습인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런 규제를 없애가면서 발전 속도 내지는 이 산업에 투자를 더 확대시키겠다라는 방향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계 인사들도 이번에 다 모여서 오라클 그리고 샘 올트먼, 손정희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는 기업인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먼저 선행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향후 5년간의 5천억 달러까지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현재 일단 우선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라도 오늘 당장 시장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AI, 원전, 전선, 내지는 반도체까지 골고루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 해제로 인한 투자 지속으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이 내용 중에서 텍사스의 데이터 센터 부지 확립 내지는 데이터 센터 확장에 대한 뉴스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을 먼저 좀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KINX가 있을 것 같습니다. KINX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관련주로도 편입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 대체로 AI나 데이터 센터 관련주라고 하면은 대부분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이죠. 네, 한참 지금 올라가다가 23년도 때 고가 찍고 눌려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KINX 오늘 장 중에 일단 3% 가까운 상승분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올라갈 자리는 더 남아있다. 오늘 장 중에 481선 장기 저항선에 맞고 눌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앞으로 더 우상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뭐 전력도 있겠지만 일단 들어가는 거는 컴퓨터 부품들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같이 올라갔었던 게 뭐 낸드, 디램 이런 반도체들이 올라갔었습니다. 자, 최근 12월 달에 반도체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인데 논란의 종목이 하나 있죠. 파두입니다. 파두도 우리가 그래도 한번은 일단은 확인은 해둘 필요는 있다. 파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완전 바닥권이에요. 물론 파두 같은 경우에는 해소돼야 되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점. 다만 파두가 올라온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은 낸드 섹터가 최근에 가격적인 모습 때문에라도 안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파두가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낸드 내지는 이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도 추가적인 반등세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까지 볼게요. 네, 이수페타시스 데이터 센터 왜 관련주입니까? 엔비디아 관련주니까요. 결국에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전일 UBS에서 투자 평가로 블랙웰 덕분에 더 좋은 성장세를 만들 것이다 라는 투자 목표가 상향이 올라오면서 140불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가 과거에 엔비디아의 1등주로 쫓아가던 모습이 있었죠. 물론 여기서 유상증자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던 조정분을 나타냈지만 최근에 빠질 자리까지는 거의 다 빠지지 않았나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현재 구간에서 오늘 3만 원 구간대를 돌파를 한다면 장기 저항대, 매물대 구간 현재 갭 하락 나온 자리까지 충분히 뻥 뚫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등 여부는 조금 더 열어둬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과거에 엔비디아
하락수의 향으로 가장 강력하게 올랐었던 종목인 만큼 엔비디아가 지금 상황에서 저는 다시 한번 $150를 넘어가는 기염을 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렸다고 평가를 내리고 싶기 때문에 네,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재차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더 우상향 가능해 보인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또 컴퓨터 부품주까지 파도와 또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이수페타시스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추가로 AI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이든 전임 정부와는 약간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정부의 인공지능 AI 규제를 폐기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AI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전략이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뭐 앞으로의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원래 지금 보면 강세를 띠고 있는 게 AI랑 로봇이잖아요. 원래 23년도, 22년도 때 당시에 AI 사이클이 최초로 1차적으로 움직였었을 때 가장 강했었던 게 소프트웨어랑 로봇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도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AI 소프트웨어주들, 뭐 대표적으로 폴라리스 AI, 마음 AI, 이스트 소프트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이 AI 같은 경우에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웠었던 점이 뭐냐면 비용도 비용이죠. 그렇죠? AI 많이 만들려면 엔비디아의 그 비싼 그래픽 카드를 네, 조 단위, 억 단위로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되는데 자, 규제가 없어졌다는 점 때문에라도 오히려 발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우려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AI에 대해서 잘못 활용하면 어떡하나. 최근에 뭐 해킹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안 좋은 소식도 많았었던 만큼 AI 규제 사실 같이 따라 붙어야 되는 것도 당연스러운 사실이고 우려감을 완전히 지우면 안 될 겁니다. 다만 이 지금 현재 AI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이겨내면서 성장해야지만 네, 현재 신사업군 내에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실패도 있어야지 성장도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AI 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조 바이든 대통령 때 당시에 있었던 규제가 없어지면서 더욱이 성장가도 내지는 투자 활성화가 다시 한번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AI 관련주들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앞서가지고 손정희 그리고 샘 울트만 이야기를 들었다시피 샘 울트만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함께 자리를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AI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종목 좀 체크해 보고 갈게요. 폴라리스 AI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폴라리스 AI가 지금 현재 장중에 10% 넘는 15%가량의 상승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일단 윗꼬리 달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도 앞서가지고 큰 하락분 자체는 없었어요. 하락분 내에서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을 만들고 있는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갭을 띄웠습니다. 3,1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상향은 가능하다는 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폴라리스 AI 말고도 다른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한번 보실게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조금 더 관심도가 높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도 AI 관련주들이 좀 방위 산업 쪽으로 연결되는 모습들이 많았었죠. 국가 사업체, 국책 사업을 또 이쪽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그쪽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일단 10% 마찬가지로 일단 시장세 영향 때문에 윗꼬리를 다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네,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저렴하다는 점. 이제 AI 소프트웨어들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건데 저는 기업향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종목들이 기업향, B2B향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B2G, 거버먼트, 정부와의 협업으로 인한 수혜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니까요. 이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네. 가장 관심도가 높은 마음 AI일 겁니다. 마음 AI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마음 AI 차트 보시면은 네, 20일 이평선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기 저항선이 지난 고가인 22,600원인 만큼 돌파하는 데는 충분한 거래량이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마음 AI 같은 경우에 12월 26일자 기준으로 거래량 붙인 이후로 지금 거래량 없이 횡보 중인 상황인 만큼 현재 지금 투자와 관련돼서 마음 AI 충분하게 돌파 시도할 가능성 높으니까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차트 예쁜 종목들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저희가 지속해서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I 관련해서도 만나봤습니다. 극복해야 할 부분이 아직은 남아있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패가 있어야 발전도 있는 법이죠.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봇 관련 이슈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도 한미 협동개발팀이 사람과 감정 교류가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마인드 로봇을 공개하면서 로봇주가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었던 게 AI 소프트웨어랑 로봇이 이 항상 초기 구간의 강세였지 않느냐라는 얘기였잖아요. 자, 오늘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로봇이 사람의 얼굴 표정 변화, 웃고 울고 이거를 다 감정 캐치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야, 신기하네요. 네. 물론 이 사람의 표정 변화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일 거고, 물론 무표정인 것 같은데 나 웃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한테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네, 그 뉴스 덕분에 올라갔었던 게 바로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이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한미 동맹으로 또 협력 관계로 추가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뉴스로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모습이 있는데 다만 오늘 장에는 음봉 전환하면서 눌리고 있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로봇주들 최근에 보시면은 고가에 있는 종목들 대비해서 보다는 바닥권에서 아직 차트 살아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로봇 투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앞으로 이제 실적 시즌 들어와요. 실적 시즌 전까지 일단은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왜? 로봇주들 실적 안 지키면 빠졌었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실적 시즌 완벽하게 시작하기 전 미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 시즌 이미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 시즌 앞선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 전까지만 좀 트레이딩을 유지하시고 만약에 실적 시즌인데 로봇주가 실적이 너무 잘 났다 하는 종목이라면은 아마 자동화 장비 내지는 이 공장 설비 쪽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RS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RS 오토메이션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RS 오토메이션 최근에 거래량 없이 마찬가지로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만 481선 내지는 장기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현재 5일선을 버텨주고 있네요. 네,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올 확률이 높죠.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공정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뉴스가 너무 많아요. 인수설 내지는 지금 개발, 미국에 투자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과 연관되어 있는 스마트 팩토리 섹터들 내지는 관절기에 연관되어 있는 부품 관련주들이 실적은 잘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런 종목군들 아직 상승분이 덜 나온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 유진 로봇도 한번 지금 보실게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재료가 있긴 합니다.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로 5일선 지지 받는 상태에서 슈팅이 딱 나왔죠. 근데 거래량이 붙였어요. 그러면은 잠깐 지지 구간 쉬는지 여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재 301선 구간 근처까지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 이후에 지지를 받는지 여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재료 한 개가 더 있죠. 재건 섹터로 지뢰 제거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 눌렸을 경우에 이런 재건 쪽으로도 수혜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는 유진 로봇 차트까지 꼼꼼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투자에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추가적으로 이슈 한 가지를 더 가려고 합니다. 앞서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AI와 또 로봇 관련해서 짚어봤는데 시장에서는 역시나 지금 반도체가 강하게 나가주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HBM 관련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다시 한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서도 계속 지금은 일단 고 해야 된다. 조정 끝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반도체가 지금 현재 7.6%가량의 상승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UBS의 투자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엔비디아가 저는 150불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엔비디아 기본적으로 옵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지난 시간까지 CPI 발표 전까지만 해도 콜옵션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콜옵션과 풋옵션이라고 비교를 해보면은 콜옵션이 8이고 풋옵션이 2였습니다. 8대 2였어요. 올라갈 거야, 엔비디아 올라갈 거야 라고 베팅하는 퍼센테이지가 80%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얘기입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나는 날아가고 싶은데 살이 쪄서 못 올라가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이 안정적으로 6대 4로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 투자평단 그리고 이번에 실적 시즌 앞둔 구간에서 엔비디아가 언제나 이평선 기준으로 100일 이평선까지 눌린 자리에서는 충분하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로 그럼 엔비디아, HBM에 대한 투자평가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HBM 관련주들이 항상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수출 데이터도 너무 잘 나왔지만 전공정 섹터들은 보지 마시고요. HBM 쪽만 관심 있게 보시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전해드리고 한미반도체는
보시다시피 단기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3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 준 상황에서 그대로 돌려버렸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원래 2차 목표가였던 12만 원 지금 도달을 한 상황인데 조금 더 올라간다면 현재 14만 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요. 추가 상승 여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BM 관련해서 한미반도체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세 기대된다라는 부분과 함께 14만 원이라는 가격까지 짚어봤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10시 40분 정도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김정영 CFO와 최이마의 맞수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오늘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까지 다뤄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오늘장에서 더 주목해 볼 기업도 궁금해지는데 어떤 기업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AI 이야기를 했잖아요. AI 소프트웨어. 근데 저는 AI 소프트웨어보다 이쪽이 좀 더 상승세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의료 AI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루닛이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현재가 66,800원에 편입을 하도록 할게요. 뭐 루닛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루닛, 뷰노, AI 의료하면은 얘네 딱 둘 대장이죠. 자, 루닛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정분 이후에 상승까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상승 조정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자, 루닛을 왜 봐야 되냐? 우리가 앞서가지고 트럼프 AI 규제 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AI 솔루션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찾아온 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실생활에 뭐 미치는 방금 같은 로봇 같은 거 말고도 저는 의료 섹터가 가장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규제가 해제됐을 때 가장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는 쪽 의료죠, 당연히. 의료는 이 사람의 목숨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심한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해제가 이루어진 만큼 루닛의 성장세는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일단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전일장 기준으로 루닛이 굉장히 10%가량의 강세를 보였었던 게 지금 스위스에서 20일부터 24일까지 다보스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네.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테마잖아요. 근데 다보스 포럼에서 루닛이 정말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참가했습니다. 의료 AI 쪽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에 대한 부각이 받고 있다라는 목표 때문에 전거래일 강세를 보였었던 이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B2G 사업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린 거는 다보스 포럼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각국 내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정부와의 협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B2B, B2C 아니고요. B2G, 거버먼트 B2G입니다. 기업향의 거래가 아닌 정부 간의 거래 형태로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 팔란티어가 B2G 형태로 급등세를 만들었었던 이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루닛 차트 한번 보실 텐데 루닛이 바닥권에서 역별 기준에서 강하게 상승 돌파한 이후에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300일선과 481선을 지지받는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한미반도체 앞선 차트도 어땠습니까? 바닥권 탈출한 이후에 장기 저항선이었던 지지 라인을 지금 버텨주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금리 인하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물론 속도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리 인하기가 완전히 끝났다 하고 제로 금리로 만약에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저금리 시대로 다시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강한 상승분을 나타내면서 저는 저금리 구간 넘어가면은 13만 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바닥권입니다. 루닛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만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지지 라인 이탈 나오는 손절가를 5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AI 관련해서는 루닛 함께 짚어봤습니다. 특히나 20일부터 개최되는 다보스 포럼에 3년 연속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만큼 기술력도 입증된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5만 5천 원까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부터 종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